수영할 줄 아나요? 잘 됐네요. 왜냐하면 태평양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갈 거거든요. 오리발 신으세요. 마리아나 해구의 맨 밑바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물속에 들어가요. 진짜로요. 어서. 좋아요. 수중 0.3m예요. 마스크처럼 특별한 장비 없이 수영할 수 있는 깊이죠. 저기 봐요. 관광객인가 봐요. 아니면 고래일지도요. 물속 3m예요. 이곳은 미국에 있는 대중수영장과 해변보다 조금 더 깊어요. 알록달록한 물고기와 심지어 태양광선을 먹고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도 볼 수 있어요. 8m 아래입니다. 이탈리아의 수상도시 베니스의 토대가 서 있는 깊이죠. 건축가들은 나중에 집과 거리를 지은 기둥을 그 깊이에 세웠어요. 수중 10m예요. 엄청난 압력을 느끼기 시작해요. 지상에서는 평방인치당 약 6.8kg의 기압 아래에 있게 돼요. 하지만 여기 10m에서는 그 압력이 2배가 돼요. 여러분의 폐나 귀와 같은 몸 안에 있는 모든 공기주머니들이 이 압력으로 인해 압박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장기는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서 계속 잠수할 수 있어요. 수중 12m예요. 이런, 공기가 부족해요. 보통 사람은 30초에서 90초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어요. 현재 기록은 믿을 수 없는 24분 37초예요. 좋아요. 계속 내려가려면 잠수 장비가 필요하겠네요. 자요. Thank you very much. 관광객들은 암초와 산호를 보기 위해 이 깊이까지 잠수해요. 거기에 특별한 기술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훈련이나 자격증 없이 더 깊이 잠수할 수는 없어요. 14m 아래예요. 조심하세요. 먹이를 찾아 헤엄치는 상어들이 있어요. 가끔 관광객들이 안전 케이지에 들어가서 상어들을 가까이 보기 위해 이 깊이까지 내려와요. 이 포식자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관심을 끌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 밝고 빛나는 보석은 착용하지 마세요. 상어는 그런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수중 19m예요. 이 깊이에서 플로리다에 있는 아쿠아리우스 리프 베이스 연구소를 볼 수 있어요. 이곳의 전체 건물은 해치를 통해 해저 탐사를 할 수 있는 방들로 되어 있어요. 32m 아래에요. 사슬에 매달린 이상한 종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약 400년 전에 딥 다이빙을 위해 이것들을 사용하곤 했어요. 배에서 안에 잠수부가 있는 사슬에 종을 달아내렸죠. 종 안에는 이들이 숨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물이 있는 침몰한 배를 탐험할 수 있었죠. 42m, 이 깊이에서 중국 첸다오후 호수에서 가라앉은 도시 전체를 찾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아직도 거리, 집, 그리고 사원들을 볼 수 있어요. 100m, 와, 거대한 흰긴 수염 고래와 거의 부딪힐 뻔했어요. 어떻게 그걸 못 봤어요? 기착한 2개 크기의 이 녀석들은 보통 이 깊이에서 잠수해요. 쉿, 잠시 고래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아름답네요. 계속 가봅시다. 200m, 대부분의 해양 생물이 없어지는 곳이에요. 햇빛이 물속 깊이 거의 침투하지 않아요. 아래에 있는 건 이런 낚시꾼 같은 특이한 물고기 뿐이에요. 이들은 이곳의 높은 압력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특이한 외관을 갖게 되었어요. 214m, 잠수장비 없는 인간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에요. 이 남자는 지구에서 가장 깊이 간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이 깊이에 도달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의 몸을 누르는 수압은 지상의 압력보다 20배나 높았어요. 300m, 이게 무슨 소리죠? 와, 잠수함이에요. 이들이 잠수 가능한 최대 깊이죠. 그중 어떤 건 시속 41km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 타조는 2배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수영은 못하죠. 332m, 이 스쿠버 다이버와 작별 인사해요. 이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볼 수 없거든요. 세계 기록은 홍해에서 세워졌어요. 잠수부가 이 깊이에 도달하는데 12분밖에 걸리지 않았죠. 하지만 잠한병을 피하기 위해 지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15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대기 딥 다이빙 수트를 입어요. 완전 밀폐되어 있어서 입고 있으면 굉장한 수압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443m,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물에 집어넣는다면 끝부분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카펫이 적겠죠? 700m. 이곳의 수압은 지표면의 70배예요. 수트의 유연한 플라스틱 부품은 그런 압력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긴급 배달품이 왔어요. 이것은 초심의 잠수정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다이빙을 해저까지 계속할 수 있어요. 830m. 여기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의 꼭대기를 볼 수 있어요. 아, 이런, 누가 이 주변의 높은 건물들을 다 가라앉히고 있는 거죠? 1641m.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깊은 호수 중 하나인 바이칼 호수의 깊이예요. 이곳의 면적은 벨기에 전체 면적보다 약간 더 커요. 2450m. 멕시코만에 있는 페르디도 석유 플랫폼이 도달한 기록적인 깊이예요. 그리고 수면 위부분에 3개의 데크가 있는데 그건 거의 에펠탑만큼 높아요. 3646m. 이건 대서양의 평균 깊이예요. 여러분은 기린 목만큼 넓은 거대한 관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끝이 없어 보이죠? 사실 이 케이블은 유럽과 북미를 연결해서 전신 통신용으로 사용되었었죠. 3750m. 갑자기 어둠 속에서 배의 윤곽이 보여요. 말도 안 돼요. 타이타닉이에요. 이 깊이의 강한 수압은 사람을 짓눌러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잠수함을 타야만 타이타닉에 다이빙할 수 있어요. 4000m.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광산의 끝이에요. 아프리카의 음포넨 금강이죠. 하지만 더 깊이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속도를 내세요. 6100m. 여기서 오래된 배의 가장 깊은 잔해들을 볼 수 있어요. USS 존스턴은 70년도 더 전에 침몰했어요. 뱃머리에 아직도 557이라는 숫자를 선명히 볼 수 있어요. 8000m. 여기 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인 마리아나 스네일피쉬를 찾을 수 있어요. 집고양이만큼 길고 거의 투명한 피부를 갖고 있어요. 이 깊이엔 햇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시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8850m. 에베레스트 산을 뒤집어서 마리아나 해구에 꽂으면 바로 여기에 꼭대기가 보일 거예요. 비록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지만 아직 한참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1900m. 여기 챌린저 해연에서 여전히 생명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현미경이 필요해요. 이곳에 사는 박테리아는 기름과 비슷한 유기분자를 먹고 살아요. 조금 더 깊이? 축하해요. 해저에 닿았어요. 11,000m 깊이에요. 이곳의 압력은 표면보다 1071배 높아요. 하지만 여기 온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마리아나 해구 바닥을 향한 마지막 탐험 중 하나가 2012년에 있었어요. 미국의 한 영화 감독이 자기가 직접 디자인한 잠수함을 타고 이곳으로 내려왔어요. 하지만 압력에 엔진 일부가 망가져서 이곳에서 조종이 힘들었죠. 음파 탐지기도 파손됐고 배터리 일부도 방전되었어요. 그는 챌린저 해연에서 약 3시간 동안 있었고 많은 사진과 영상을 찍었어요. 해저 자체를 자세히 보면 물방울들이 보여요. 이건 이산화탄소와 액체 유황이에요. 극도의 압력과 거의 얼어붙을 정도의 온도 때문에 액체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도 여전히 생명체들이 있어요. 이 3가지 미생물이 여기서 제일 흔한데 제노파이오포어, 단강목, 작은 해삼이에요. 여기 아래에는 식량이 부족해서 이것들도 많지는 않아요. 보통 해저에는 육지에서 온 야자수 잎이 많아요. 하지만 마리아나 해구는 가장 가까운 섬에서도 199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의 유일한 먹이는 오래된 플랑크톤과 바다 위층에서 온 물고기 비늘 뿐이에요. 하지만 바닥 거주민들의 먹이가 되려면 수만 킬로미터를 내려와야 하죠. 그런데 지구의 지각까지 더 내려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러려면 거대한 드릴을 작동시키고 제트 엔진을 켜야 해요. 지구 지각을 뚫고 57km 더 나아가고 있어요. 여기가 지구의 가장자리예요. 여러분은 상부 멘틀에 들어왔어요. 이곳은 수심이 2896km나 되는 뜨거운 용암의 바다예요. 말 그대로 여길 헤엄쳐 가야만 2270km나 더 깊이 있는 외핵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내핵에 도달해요. 또 1215km 더 가면 축하해요. 바로 지구의 중심에 와 있어요. 물어보고 싶진 않은데 우리 여기서 어떻게 나가죠?